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비즈닷컴 S&P 500 맵을 먼저 보시도록 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주당 348.10달러, 3.19%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자, 미국을 대표하는 혹은 저 개인적으로도 선호하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호하는 종목들일 겁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코로나19 2020년도 3월 말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 그 시점에서 이제 중장기 이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좀 선정할 때 꼭 넣어드렸던 종목들이었죠. 물론 이제 올해는 AI 이슈로 이런 종목군들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우리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한편으로 좀 흐뭇하면서도 부럽죠. 물론 이제 국내 주식도 상당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소 좀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이 미국의 이런 메가캡처럼 재평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죠. 일단 올해 보면은 이제 자, 보시죠.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우지수는 3.8%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맞죠?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S&P 500 지수는 15.27% 올랐고요. 나스닥이 무려 올해 31%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장의 논리를 이 저점 대비 그 20% 이상 올랐을 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점은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해 10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지난해 9월 대비해서는 다 20%를 넘겼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게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조만간에 이제 긴축 정책을 끝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이제 무난하게 좀 잘 보냈다는 점. 아울러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 볼까요? S&P 500 매우로 왔는데 자, 오늘 장중 흐름은 좀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참 멋집니다. 장 초반부터 쭉 올랐죠. 이건 이건 몸통 긴 장대 양봉이에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좀 이런 모습 빨리 좀 오늘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지금 4거래일째 음봉 맞고 있고 코스닥은 한 대 이틀 전에 두드러 맞고 어제 좀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좀 애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과 완전 좀 차이가 나죠. 차트 보게 되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VIX는 14.5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 S&P 500 지수 4,400선을 넘었습니다. 4,425입니다. 양봉 몸통이 좀 길죠. 물론 이제 오늘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금요일이지만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은 요건 이제 이거 잘못 말씀드린 거죠. 이거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미국은 오늘 이제 목요일장이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토요일 날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지울게요. 네. 선물 옵션 만기일은 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자주 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고 그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하루 빠짐없이 그 한 4년 연속 쭉 이 아침과 네, 장마감 브리핑 하다 보면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할 때도 꽤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뭐 요거 있죠. 일단 네, 요거 맞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 뭐 이런 거 다요. 오늘 국제 유가는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금리 일시 중단과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3%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를 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1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2.15포인트. 자, 원달러 환율은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정규 시장에서는 1278원대로 끝났죠. 근데 오늘 NDF는 1269원대로 좀 하락했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될지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도 최근 네, 달러화가 네, 좀 떨어지고 있죠. 강세, 일시 강세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반도체 ETF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숫자를 좀 잘못 썼나요? 쭉 볼게요. 512.23달러 기록했네요. 512.23달러. 512.23달러. 약밥으로는 좀 끝났고 오늘 반도체전은 좀 혼조세로 끝났죠. 자, 종목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단으로. 자, 오늘 이제 AI 관련주,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라는 평을 좀 받고 있고, 오라클, 어도비도 같이 올랐죠. 어도비도 또 시간에서 3%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사운드 하운드 AI나 그 다음에 C3 AI 이런 이제 개별 AI 관련주는 네,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델타 에어라인이 이사회가 분기 배당금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네, 상승 마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델타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3.2% 상승했다는 내용이네요. 자, 핀비지닷컴 가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약밥을 좀 보이고 있죠. 네, 테슬라. 예, 아이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요 정도 뭐 쉬어가는 것도 아니죠 이게. 예, 0.35%면 마이너스 0.35%면 자,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애플 걱정, 마이크로소프트 걱정, 뭐 구글 걱정, 테슬라 걱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걱정. 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쪽 다 올랐고요. 네,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AMD. AMD 이번 주 행사 있었는데 그다지였나 봅니다. 네, 마이너스 2.43%. 웰스파고는 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인텔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브로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네, 그 다음에 온세미컨덕터 뭐 등등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것도 다 약보합. 반도체 소부장도 약보합입니다. 자, 국내 증시 네, 반도체 관련주 또 이런 거 또 영향 받죠. 네, 오늘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상 최고가 AI 힘입어서 요거 외에도 그러니까 좀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금융,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어제 헬스케어 이 동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그 다음에 에너지나 뭐 유틸리티, 원자재 이런 걸로 이제 매기가 좀 확산된 모습입니다. 대략 좀 이렇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외신 기사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어제 대출 금리 10%, 10bp를 인하하면서 2.65%가 됐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에 이제 초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죠. 뭐 대표적으로 4월 산업 생산 지표 보면 4월에 5.6 나왔는데 3.5%로 5월달 크게 둔화됐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어제 중화권 증시도 뭐 홍콩 항생 지수랄지 2% 이상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죠. 2021년 11월 여기입니다. 2021년도 11월 19일 이후에 최고가 돌파해 버렸어요. 네. 신고가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요때 이게 끌어올린 게 AI 이슈란 얘기죠, 올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I가 지금 버블이라는 얘기는 등장 안 짰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조정 보이면서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막연한 우리나라 AI 관련주보다는 관련주 중에서 정말 잘 된 것 같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최근 약세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AI 업체들은 그리고 AI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거든요. 근데 주가는 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AI의 최고 대명사는 엔비디아,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올해 45%나 올랐네요. 엔비디아는 올해 192% 올랐고요.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연준과는 달리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려놨습니다. 뭐 유럽은 이제 지금 헤드라인 CPI가 6.1, 코어 CPI가 5.3, 2% 물가 목표치에 너무 좀 높죠. 자, 일론 머스크가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 있죠. 이탈리아 이 총리 만나서 AI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새 공장 위치에 대해서 사냥에 나서고 있다니까 뭐 찾아다니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이제 이탈리아 간 다음에 프랑스 간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 중국 방문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도 중국 갔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는 상당히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핵심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물밑 어떤 계속 교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죠.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제 뭐 한일 관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명도에 가면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도 일본에 많이 가고 그러합니다만은 자,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버진 갤럭텍이 이거 상업 우주여행 하는 회사 아닙니까? 이번 달에 이제 상업 우주여행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한 30% 올랐답니다. 주가가. 우주 관련주. 우리하고 좀 먼 얘기죠.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뭐 FMC 회의에 대한 결과 해석이 좀 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시끄러운 거죠. 국내 증시가 또 5개 종목 갑자기 하한가 맞고 그러니까 뭐 신용 높은 종목군을 일단 털어보자 뭐 이런 저런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또 뭐 중국과의 긴밀하니까 중국 지표가 또 약화되니까 뭐 중국 관련 소비재들 급격하게 또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는 선방을 했다고 하나 2차 전지에서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정도 좀 움직인 거지. 이쪽도 일단 두드러 봐 있잖아요, 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그 기술주가 더 끌어올리면서 업종 순환매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대형주나 이런 쪽에 애매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으로 매기가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에서 미국이 떴다 그러면은 상승한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은 뭐 조정 모이겠지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차트가 좀 틀립니다. 그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상승 출발하게 되면 또 주말이고 그러니까 내일은 뭐 미국 한번 조정받겠지 이런 심리 때문에 확 밀어붙이를, 이게 위쪽으로 밀어붙이를 좀 못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 점 좀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제 장마감 공시 보면은 쭉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KG케미컬이 5대1로 주식 분할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네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에 나온 소식이죠. 그것은 케어젠 5대1로 주식 분할 결정 소식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시간의 단일가 동향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에 KG케미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기업 분할 아니니까 주식 분할이니까 액면 분할이죠. 애경케미칼 올랐고요. 이수학 어제 빠진 종목들 시간에서는 좀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솔, 인티큐브, 로체 시스템도 어제 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급 계약인가? 한번 볼까요? 좀 어제 공보다 맞네요, 여기요.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뭐 이런 소식으로 좀 올랐다, 시간으로. 개별 뉴스가 좀 많이 네요. 어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는 어떤 동향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자, 눈에 확 좀 들어오는 종목은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 어제 특징주.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변동성이. 에코프로 이틀 전에 급락했다가 어제 또 급반등. 뭐 중국발. 이 뭐 중국발 그 소식도 또 어제는 또 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이런 쪽 보게 되면 뭐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뭔가 변명거리는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여서 한 대 툭 두드러 맞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뭐 직전 고점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는 미국은 뭐 그들만의 리그 같고요. AI 축발된 기술주의 랠리가 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업종별 이제 순환매가 이어진 거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또 다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좀 보셔야 할 거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상승하는데 이제 환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이익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뭐 다 만족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거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SK하이닉스가 12만 원 좀 넘어섰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한 게 있죠. 자,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랑, 네이버, 삼성 SDI, 한미반도체.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 일단 SK하이닉스가 HBM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기관은 LG노텍에, 그다음에 하이브, 그다음에 PCB 쪽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심텍이라는 종목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종목이었고요. 오늘 매기가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보셔야 할 것 같고, 최근 제가 이제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연기금 순매수 종목. 그러니까 하루짜리 순매수보다는 꾸준하게 좀 순매수 유입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눌림목대 차트 우상향이면서 시장 흐름에 좀 일치되는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세다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고요. SKC가 ISC 인수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오늘 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 마감 브리핑은 하루 쉽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이강의 이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